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함께 대상관계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유니카스의 울타리의 공간이라는 책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지만 상담 현장에서 제일 힘든 대상, 까다로운 대상들이 바로 이 청소년들입니다. 한번 라포를 형성하기도 힘들고요. 라포 형성했다 하더라도 조금 뭔가 예민하고 섬세한 문제 건드려지면 있잖아요. 드랍도 잘 되는 아이들이 바로 요 계층 아이들이거든요. 요 힘든 아이들을 10분 안에 제가 이거 설명을 해내야 되니 참 난감합니다. 그래도 정해진 시간 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는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적응이 일어나는 시기지요. 그리고 독립과 의존의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아이들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죠. 부모 말 안 들으려고 합니다. 부모 품에서 떠나려고 하는 독립심이 막 올라오는 시기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세상이 무서우니까 또 어린애같이 부모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어리광 피우는 그것도 같이 올라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개가 같이 올라오니 이 아이들 때문에 지들도 힘들고 우리 부모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 아이들 무의식적인 환상들이 지금 막 활성화돼서 올라오거든요. 잠복기에는 지금 무의식적인 환상들이 조금 잠재기 속에서는 이렇게 깔아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청소년기가 들어오면 그 깔아앉았던 것들이 흔들려지면서 무의식적인 환상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아이들 활성화돼서 확 올라와요. 근데 이 환상 속의 내용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아주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파괴하고 증오하려는 이 공격성들이 이 속에서 죽은 본능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자, 누군가가 누굽니까? 부모지요, 부모. 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누에 꼬치들도 성장하고 나비로 변형되기 위해서는 그 꼬치 안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몸부림 치면서 지도 몸부림 치면서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누에 꼬치를 파괴하고 껍데기를 파괴하고 새롭게 부활되어서 나비로 변형되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요렇게 성장에는 동물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고 어떤 튼튼한 울타리, 그동안에 자기를 구성해왔던 이 울타리 벽을 한번 깨트리고 나가야 되는 용투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그 다음에 깨트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깨트리냐면 이 공격성이 부모를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돼요? 죽어지는 거지요. 부모가 괴로운 거지요. 우리 아이들 몸부림칠 때 옆에서 부모님들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막 그냥 괴롭다고 자기 성장하기 위해서 막 힘을 발현시키면서 공격성들을 막 표현하고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한테 따지고 그냥 부모 싫은 짓만 골라가면서 할 때 우리 부모의 마음들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부모를 죽이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새롭게 탄생되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변형되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아이들 내면 속에 무의식적 환상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를 죽인다는 것, 죽인다는 그런 죽음에 대한 환상들이 이 아이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들이 확 활성화되어서 나올 때 우리 부모들 너무 힘들지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죽어질 때, 내가 그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역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진통을 겪는구나. 성장통을 앓는구나. 나의 눈물을 담보로 나의 죽음을 담보로 이 아이는 커나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아프지요. 부모님들은 정말 힘든 겁니다. 자, 근데 이 아이들은요, 요런 걸 죽음을 통해서 공격성을 막 발현하는 걸 통해서 이 아이들은 성장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아이들 자체도 굉장히 이 막 살인 죽이려고 하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도 승리를 얻기도 하는데 요런 역동이 펼쳐지는 속에서 아이들도 당황스럽고 아이들 자체도 굉장히 힘듭니다. 괴로워요, 걔들도. 자, 청소년기에는요, 소년소녀가 어떤 뭔가를 파괴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다는 자기 힘에 대한 것들을 막 시험해 보려는 욕동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무의식적 환상 속에서 어떤 살인을 하고 죽이고 이렇게 승리를 막 표현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정체감들, 새로운 힘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고통스럽고 부모도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뭘 만들어 가느냐면, 자, 나는 이다. 나의 존재감이지요. 나의 존재감, 이걸 생생하게 느끼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몸부림을 치는 속에서 아이들이 부모가 만들어준 정체감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뭐 먹고 살아가지? 이런 자기 정체감에 대한 질문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몸부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막 공부하는 걸로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고민들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안 줘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생 되면 뒤늦게 사춘기를 앓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는 뭘까? 나의 존재감은 뭘까? 우리 부모가 심겨준 나의 모습 말고 정말로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런 나는 뭘 먹고 살 건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기들,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붙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죽이고 살인하고 파괴하는 이 속에서 이 아이들이 고민 속에서 이것들이 성장통을 치르는 속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삶을 생생하게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아이들은. 근데 자기에 대한 이 확실성이 없지요. 굉장히 불확실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은 이때는 막 그냥 참과 거짓에 기초한 도덕성의 문제들이 굉장히 올라옵니다. 예민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른들이 조금 불의를 행한다든지 어른들이 조금 잘못한다, 모순된 행위를 봤다 이러면은 아이들 가차없이 정죄하지요. 어른들의 위선을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지요. 근데 이 아이들 굉장히 이 불확실하고 자기의 정체감을 완전하게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아이들 해결하는 것들 이 아이들 미숙하기 때문에 대체로 행동화로 이렇게 자기의 그런 정체감 확인을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행동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짓을 하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거짓된 것들로 잘못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신체 변화도 많이 나오지요. 몸도 기능도 변합니다. 막 그냥 2차 성징들도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더 불확실하고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초기 청소년들 아이들 특히 이때는 성정체성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내가 동성애자인지 내가 이성의 잔지, 내가 양성의 잔지, 이게 그냥 자기애적인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 정체감이 혼란된 속에서 이 아이들이 성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거든요. 제가 지금 상담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청소년기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성정체성을 확립하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근데 조금 더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뭔지, 자기의 성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툭툭 내뱉는 거예요, 아이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탐색하면서 정말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우리 어른들이 함께 탐색하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불확실함과 혼돈 속에서 몸부림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도 적응해야 되잖아요. 현실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한번 타협한다는 거.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타협한다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타협을 하면 조금 현실에 적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타협하냐면 부모상들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어른들과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불확실한 정체성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인들 많이 보면서 훌륭하고 멋진 인물들 많이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러면서 저 사람처럼 닮아가는 어떤 동일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갈등들을 해결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렇게 성 문제가 굉장히 성 호르몬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금 당장 성 호르몬 올라온다고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 또 타협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타협하냐면 운동 경기 하는 걸 통해서 농구라든지 이런 격렬한 스포츠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조금은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또 신체적인 기능 이걸만 가지고 몸의 기능만 가지고 이 아이들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또 다른 지적 성취를 통해서 공부하는 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새로운 자기 자신의 정체성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 호르몬이 올라온다고 마음껏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몸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어떤 액팅아웃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만 자기 정체성을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타협해야 되는 거거든요. 훌륭한 어른들을 보면서 동일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호르몬 올라오는 건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풀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공부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 자신의 현실과 타협하면서 정체성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거부해요. 안 하려고 해요.
대신에 이 아이들은요, 우울 영역을 통과하게 되고요. 거기서 허무를 느끼면서 거기서 허무에 빠져서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아이예요. 우울증 많이 따라오거든요. 청소년 아이들요. 자, 이때 아이들은요, 자, 이 시기에 이제 동일시를 해고 대리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현실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기존의 것들을 다시 파괴한다는 얘기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거고, 기존의 것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금지되어 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생생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금지된 것들을 깨트리려고 하고 새로운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때 아이들 막 반항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들 참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타협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아이들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려고 하거든요. 어른 말 안 들어버리고 무조건 반항하는 것들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요때 참 우리 어른들 많이 힘든데 요게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랍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하는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기존의 건 다 재미없대요. 심심하대요. 뭔가 하는 거 어른들 따라가는 거는 학교 규칙에 따라가는 건 재미없고 심심하대요. 그래서 자꾸 일탈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구체적인 것들은 아이들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 타협을 하는 방법이 아닌다면은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이런 파괴를 하는 그 방법을 쓸 때는 조금 많이 반항이 나오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들도 힘들지요. 자, 위니캇은요,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을 생생한 느낌을 가지려는 어떤 시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격성은요, 그 속에 나는 이다라는 이 말과 성장의 행동 속에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성이 나는 이다라는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때요? 나의 존재감을 만들게 위해서는 공격성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 아이들은 나는 이다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면 자, 나는 승리한 성주이다. 이렇게 아이들은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격하고 파괴하는 걸 통해서 나는 승리한 사람이야. 나는 나 자신을 만들어내었어. 나는 승리한 인물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성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파괴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반항하는데 공격성을 쓰면서 아이들은 나는 이다. 나는 승리한 사람이야. 나는 승리한 군사야. 나는 승리한 뭐뭐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이 경우에는 잘 견뎌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청소년의 미성숙은 우리가 인정하고 허용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미성숙을 위한 유일한 치료는 시간의 경과밖에 없다고 우리 위니캇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공격성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이 성장통을 치르는 과정을 이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견뎌내주는 우리 부모님의 죽음의 눈물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 견뎌주셔야 되죠. 우리 치료자들도 견뎌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청소년들이 막 도전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무조건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도 자신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관점은 많은 성인들이 지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도덕률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사회가 생각하고 함께 다 더불어 지켜가는 이 도덕률, 윤리, 규범을 파괴되는 범위 내에서 이 아이들이 치고 들어올 때는 우리 부모님도 당당하게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울타리가 튼튼하게 쳐진 한계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격성을 마음껏 발현할 때는 우리가 버텨줘야 되는데 이 울타리 넘어가서까지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서까지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 흔들리면서까지 우리가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도 나도 관점을 가지고 있어. 나도 율법이 있고 규범이 있어.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야. 이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힘을 마음껏 발현하고 공격성을 표현할 때는 요 성장통을 우리 부모님은 그 무의식 환상 속에 죽음 파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견뎌내 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 위니캇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무서운 아이들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견뎌내줄 때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자기 정체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요때 몸부림쳐서 만들어야 되지 나중에 대학 가서 만들면 늦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잘 정체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많이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